예. 오늘은 2024년 7월 24일, 음력으로는 6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요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밑에 제가 그 치유관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샤머니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무제국하고는 이제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환국사라는 역사서를 가지고 있었죠. 환국사의 역사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 증거는 우리 진주 소시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부서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소시에서 풍시가 나오고, 테오포키스를 풍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염제신농시를 우리가 강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황제 헌원을 희시라 그러죠. 희시. 그 다음에 소금천시를 우리가 김시라고 하는데, 또 기시라고도 합니다. 기시. 자, 그래서 이러한 성씨들이 우리 이제 고대사에 매우 중요한 성씨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역사의 기록은 적어도 7, 8천 년 정도 되는 기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마고성을 에서 이동을 시작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빙하기가 끝나고 약 한 3,000년 정도의 혼란기를 겪게 된 것이죠.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또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 해일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천지개벽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또 천지개벽과 더불어서 이것이 바로 광명이세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천지개벽의 시기를, 광명이세의 시기를 우리는 방고환인이라고 우리가 중국 진화 문헌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지시홍사에서도 방고환인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혼란기에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고산족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마고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산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서 북쪽에는 천산이 있고 남쪽에는 이제 고륜산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금 이제 파미르 공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도낭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박재상 선생님의 알아야 되는데,
이 박재상 선생님은 소지마리간 시기에 재상을 지냈던 훌륭한 아주 분이신데, 또 박흑거세의 후손으로서 또 이 박재상 선생님께서 쓰신 그 책이 부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진주소시의 족보의 이름은 부소보고요. 부소보, 즉 하늘이 내린 뭐냐면 족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주소시가 일대의 명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소재전 선생님께서 책을 편지하셨는데요. 대단한 훌륭한 분이시죠. 진주소시의 족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다는 것은 후손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긴 하지만 영광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박재상 선생님께서도 바로 부도지를 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대사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또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우리가 역사를, 한국사를 들여다볼 때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뭐냐면 설명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을 볼 때 인간은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이 간빙기에 새로운 그 생명체로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때는 약 한 20만 년 정도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년 전에는 우리와 같은 종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우리와 같은 종과 매우 유사한 네안데르탈린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린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지구에 살아오다가 우리가 20만 년 전에 간병기를 통하면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오늘날 우리의 그 선조가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유로 아프리카를 건너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온누리에 지금 현재 그 후손들이 이제 퍼져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왜 말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고유한 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시각적 언어를 버리고 언어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 사실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동물이나 우리 인간의 조상들도 이 시각적 언어의 진화 과정은 약 한 5억 년이나 된답니다. 그러나 이 언어적 사고를 시작한 것은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10만 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 사고를 시작한 그때부터 바로 우리는 언어와 함께 해마의 기억을 잠깐 저장했다가 그 해마에서 밤에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낮에 경험했던 그 기억을 이 전전두엽에 차곡차곡 기억으로 뭐냐면은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맞박에 그 기억력을 저장하는 이 두개골이 커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해지면서 그것을 용량을 담을 수 있는 이 두개골이 매우 커졌다고 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전두엽에 바로 기억다발을 차곡차곡 옷걸이처럼 걸어두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위험상에 처하게 되면 그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억다발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지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사고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는 10만 년으로 잡고 언어적 사고를 시작해서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의 시대까지 올 때까지 약 3만 년의 시간을 우리는 태고사의 시기다, 이렇게 이제 잡고요.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에서부터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순다대륙이라 하는데 그걸 순다강력이라 하죠. 자, 빙하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은 이미 100에서 150m 정도 낮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모두 다 하나의 순다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조선반도와 중국과의 사이에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반도와 일본까지도 다, 제주도까지 모두 다 순다 대륙으로 있는 것이죠. 낮은 아주 구름텅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빙하기를 이해하면서 사유를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빙하기였기 때문에 가장 그 추운 곳을 피해서 몰려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적도 부근의 순다대륙 순다환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대륙을 우리가 순다라고 하는데, 순다라는 것은 소와 관계에 있고 흰소와 관계에 있고, 흰소와 관계에 있다는 뜻은 바로 지천으로 소가, 물소떼가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을 시작해서 모두 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신화적이든 신화적이지 않든, 그걸 숭상하든 숭상하지 않든 소와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와는 우리와 떼려고도 해도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토상에, 모든 상징에 우리가 소가 놓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또 남방문화권에서 지천으로 또 많은 것이 바로 뱀인 것입니다.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요수한 어떤 뭐냐면은 그 나쁜 이미지를 떠나가지고, 인간은 바로 시각적 언어에서 언어적 사고로 바뀐다 하더라도 수수만 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 시각적 언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뱀을 우리가 상징하고 뱀을 도상에 그려놓고 뱀이 우리의 안각하에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인간의 경험치가 함께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언어적 사고를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역사는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고, 비록 그것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림이라든지 이 암각하에 그려져 있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고, 생각하는 동물이고, 인간은 지혜의 인간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역사도, 우리 한국사의 역사도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인류학적 측면이든 문화 인류학적 측면이든 사회 인류학적인 측면이든 인류학적인 측면을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사유가 정연해지고 정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신이 혼미하지 않고 정신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정신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고, 정신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운다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 적어도 7만 년에서부터 3만 5천 년, 2만 5천 년까지를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에 가장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우리가 동물이 바로
소와 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는 남자를 대신하고요. 뱀은 굴 속에 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뱀은 요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자를 기본적으로 뱀의 상징적으로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만 년 전부터 이동을 시작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졌죠. 오스트레일리아, 지금 호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지중해 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지금 현재 아메리카 쪽으로도 가고 해류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어쨌든 인류는 뭐냐면 끊임없이 이동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 사회의 획기적인 부분이 바로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서해대평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서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해를 말하죠. 자, 그래서 이 황해에서 인류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수수만 년 역사의 과정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곳이라는 것이죠. 이 서해 대평원이 바로 빙하기 시대였다 하더라도 빙하지대가 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재 우리 서해 대평원 서해 바다는 해수면이 아무리 깊이도 20-30m를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조선반도에서 일본을 포함해서 제주도를 포함해서 중국까지는 바로 땅이 이어져 있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 지금 현재 제주도라든지 흑산도 정도가 높은 그 산봉우리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평지가 되는데, 그런데 이 지역이 서해 대평원이 왜 우리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그 거처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가 바로 이 물량이 풍부하고 모든 세계 언어의 뿌리가 되고 모든 인종의 근원이 되는 부분들이 이 서해 대평원에서 수수만 년 동안에 오면서 있어 왔다는 것이죠. 지금 아침에 매미 소리가 바깥에 지금 현재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해 대평원은 바로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해수면과 구릉지와 구릉지는 바로 강을 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서해 대평원을 세계 최고의 극락의 그 강력이고 지역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바로 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바로 민물, 즉 강이 모두 다 서해로 흘러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중국에서 흘러오는 양쯔강, 장강이라고 하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서해 바다에 들어오죠. 그쪽에서는 이게 동쪽이 되죠. 서해 바다에 들어오죠. 뿐만 아니라 황하강도 서쪽으로 산동반도 에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황하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난하강, 또 옆에 있는 요화강, 또 우리가 조선반도의 경계선이 되고 있는 압록강, 그 다음에 대동강, 한강, 영산강, 낙동강까지 모두 다가 뭐냐면 서해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산에서 광물이 녹아내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해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맛이 있는 것입니다. 갈치라든지 그 다음에 게라든지 또 민물고기, 그 다음에 우리 뻘밥, 우리가 뻘밭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세계 천혜의 뭐냐면은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수만 년 동안의 극락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결코 뭐냐면은 억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역사고 발전의
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가 북방으로도 이동을 시작했죠. 그 북방으로 이동을 시작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사냥 때문에 북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냥을 위해서 도달해야 되는 그 강력이 어디냐면 지금 툰투라 강력인 것입니다. 자, 툰투라 강력은 북이 66.6도에 걸쳐져 있는 강력이고요. 그 70도를 넘었으면 시베리아 레나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나강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북위 70도에까지 우리가 바위에 암각화가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암각화. 그러면 그 사냥을 위해서 북위 70도까지 올라갔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툰투라 지역을 따라서 우리가 서진하게 되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핀란드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말하는 어순이 매우 같고 문화적인 뿌리가 매우 닮아 있다는 것도 그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 툰투라 지역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술록이잖아요. 술록. 자, 그래서 술록을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가 툰투라 지역을 우리가 개척하게 되었고요. 그 툰투라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길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길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북극성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길잡이를 우리가 방향타를 알려면은 북극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북극성을 생각하면 북두칠성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북두칠성을 생각하다 보면 칠성판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칠성각, 삼성각 이 모두 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그동안에 이 구석기, 중기, 후기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가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샤머니 시대와 그 다음에 무제국과 달라지는 그 경계선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5,000년 전에 제가 어제도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흑요소 혁명, 즉 세형 돌날 혁명을 뭐냐면은 이 구석기 후기쯤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샤머니 시대를 우리가 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흑요소 혁명은 바로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청동기 혁명, 농업혁명에 버금하는 기술혁명에 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술혁명으로 인해서 이 흑요석의 세형 돌날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동북아의 이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이 시기에, 흑요석 혁명 시기에 지금으로부터 25,000년 전이 되는데, 이러한 문명인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들이 믿고 생각하고 사유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우리가 샤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샤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북방 샤먼의 탄생의 뿌리가 바로 이때인데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25,000이 되고 우리 한국 학술원 연구원들도 우리가 순다 대륙에서 벗어나 가지고 천축강력, 천축한인이 시작되는 시기도 바로 25,000년 전이다. 흑요석 혁명과 시작된다. 또 우리 인류가 서구 유럽까지 도달한 시기가 24,000년 정도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바로 북방 샤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방 샤먼에 대한 그 기록이 지금 이제 우리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사슴을 우리가 안각화해 놓은 그 틀은 바로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에 있었던 우리의 선대조 조상들이 염원하는 그 중심 사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염원하는 중심 사상이 바로 시카치알리안 사슴 안각하게 잘 드러나 있는데, 시카치알리안 사슴 안각하게 가지고 있는 이 척추는 바로 산명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털은 자르는 나무와 풀에 비유하고, 엉덩이에 도상으로 그려져 있는 문신은 세계 그 자체이며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슴의 이 뿔을 쓰고 우리가 머리에 쓰고 하늘과 접신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신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샤먼 사상과 샤먼의 신앙과 샤먼의 정신세계는 바로 사슴뿔 모양의 관을 쓰고 하늘과 접신하면서 바로 사냥감의 번성과 대지의 안녕을 빈다는 게 이게 샤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냥꾼들의 의식체계는 바로 샤먼으로 발전했고, 이 사냥꾼의 의식체계가 샤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생겼던 그 기술적인 그 우위가 바로 흑요석 혁명의 세형 돌날 혁명을 우리가 그 대량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에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시베리아 동북아시아에 기본적으로 샤먼의 뿌리가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25,000년 전에 흑요석 세습기 혁명이 만들어질 그 뿌리가 지금 현재 시베리아에 걸쳐 있는 이 바이칼 호수의 브리아트 인들과 우리의 조상의 유사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000년에서 5,000년 정도의 또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치 9,000년 전에 수로를 이용한 과학농법을 시작하면서 농업이 혁명을 일으키듯이 이 흑요석 혁명의 25,00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에 급속도로 뭐냐면 동북아에 퍼져서 처음으로 북방 권력자가 원주민들과 맞닥뜨려지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에 흑요석을 장착한 무기를 들고 그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동북아에 뿐만 아니라 그 일본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뻗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흑요석이라는 새로운 첨단 무기를 장착한 권력자가 나타났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바로 샤먼의 제국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샤먼 제국의 시작은 우리가 박용 선생님께서 쓰신 이 책이 바로 샤먼 제국이라는 책이고, 이거 샤먼의 문명이라는 책이 있고, 여기에 그 한국 시원 사상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박용 선생님께서 바로 샤먼의 제국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쓰고, 샤먼의 제국을 시기를 더 높게 잡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환구문명학술론인데요. 그래서 흑요석 혁명 때 바로 샤먼의 제국은 시작되었고, 그 샤먼의 제국이 시작된 그 시점이 바로 원주민들과 북방 권력자가 맞닿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7,000년 전에 혹독한 빙하가
추위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타클라마칸 사막에 들어와 살게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히말라야 산이 막혀 있어서 건조지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상시적으로 균일하기 때문에 바로 농사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홍수가 났을 때도, 급변하는 홍수가 났을 때도 대처할 수 있는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네팔이나 지금 이제 부탄에 가면 그때의 이 물을 피해서 고산족이 되었던 사람들이 약 200여 민족이 지금 현재 거기에 히말라야 산 언저리에 살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비록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골짜기에 이렇게 사는가를 우리 지금 이제 현대 산업화 세대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우리가 자연 환경을 극복해가는 인간의 인류사의 과정을 볼 때 거기만큼 안정스러운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런 곳, 거기에 안정스러운 곳이 없기 때문에 비록 문명은 더디 지나간다 하더라도 사유하는 말과 글은 바로 거기에 근원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딕셔너리 이 범어 사전도 약 100년에 걸쳐서 수집했던 것인데, 물론 그 전에는 러시아에서 이미 산스크리트 사전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 우리의 말과 글의 뿌리를 그 범어의 사전에 빼곡히 뭐냐면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수집은 어디서 수집했느냐, 바로 네팔에 있는 고산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대조, 우리 조상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천산에 살면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파미르 판차르스 지역이고요, 남쪽은 곤륜산이고, 북쪽은 뭐냐면 천산이 되고, 그 다음에 동쪽은 도낭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샤먼의 천문학과, 연금술, 그 다음에 풍수지리, 음악, 예술, 사냥이 함께 공유되는 우리가 샤먼 사상, 샤먼의 제국, 샤먼의 문명이 뭐냐면, 샤먼의 제도가 오늘날에 뭐냐면은 우리의 현대인의 철학과 사상이 그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칼 야사푸스가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오늘날의 독일을 설계하면서 바로 우리 샤먼 사상의 사만 사상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천지인 사상인데요. 천지인 사상은 바로 성부, 성자, 성신과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바로 성과 악의 중간자인 매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매개자, 국가가 바로 있다는 것이죠. 그 국가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질서, 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자유와 책임 사이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이 그들이 고유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샤먼의 사상에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부도 샤먼 사상이고요, 모든 것들이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있는 민주공화정의 헌법적 체계가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고려조부터 그 다음에 500년, 조선조 500년, 총독부 35년, 그 다음에 독재 산업화 시대 70년 동안에 약 1100년 이상을 전제적 왕권 국가에 뿌리를 두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DNA 속에서는 바로 수직적인 리더십을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왕자를 쓰고 기어 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건희가 뭐냐,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 그러죠. 어떻게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국민이 주인인데. 아주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미친놈들이죠,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 한국사의 적통인 환인의 후손들에게 이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뭐냐면 바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000년째 혹독한 추위를 피해서 천산에 접어들었고,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이제 빙하가 끝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빙하가 끝난 지금 현재 간빙기에 있는 것이죠. 이 간빙기에 있는 이 시기에 또 새로운 독특한 뭐냐면은 인류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종이 결코 뭐냐면은 영원하다, 뭐 최고다, 이런 것은 보장받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보장 받으려면은 독서지 어성연 끊임없이 뭐냐면은 공부하고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문맥을 우리가 풀어헤쳐서 해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삼원 제국의 시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25,000년 전에 바로 흑요소 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자, 그리고 최대 빙하기인 17,000년 전 비령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천지 개벽하는 시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해수면이 안정이 되고 하면서 그동안에 샤먼들이 공부했던 천문학과 연금술, 그 다음에 풍수지리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눈 내린 물이 잘못 지정하게 되면은 몰살하게 되는 것이죠. 자, 풍수지리, 음악,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사냥,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샤먼 제국의 유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천지 개벽 이후 방고 환인 이후에 바로 제스 환인, 제우스 환인, 그 다음 비너스 환인, 삼신 할머니 환인, 이 시기를 넘어서면서 우리가 농업혁명을 이루게 되고요. 농업혁명을 이루는 그 시기에 청동기가 발견되면서 구리에 아연을 섞고 구리에 뭐냐면 주석을 섞인 터가 바로 아르메니아에서 발견되는데, 이 지중해 문명권이 바로 박용수 선생님께서 쓰고 있는 샤먼 제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 삼한, 마한, 진한, 배난, 우리의 지금 현재 역사인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기타 이러한 역사, 청동기 문명,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조선반도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문명의 발전 과정 속에서 누가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전해주었을까? 바로 지중해 문명권에 있었던 바로 아까 그들 소위 말하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뿌리가 되는 그런 나라들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샤먼 이데올로기와의 한판 승부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와 손잡고 같이 원정해서 어디까지 왔다? 인도의 북부에까지 와서 그 당시에 인도의 실력자가 바로 찬드라 굽타인데, 이 마루야 왕지를 열었던 사람이고 그 유명한 아소카 왕의 아버지인데요. 아들이 한 100명 정도 되었는데 아소카 왕이 막내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막내를 실어가지고 군대에 보내놨더니 살아남아 돌아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이복 동생들 다 죽이고 권력을 잡고 우리가 아소카 시대의 불교의
받아들여서 불교의 탑이 어디까지 왔다. 지금 현재 만주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기에 그 불교를 들고 들어왔던 세력이 바로 누구냐? 가야 세력이다. 누구? 수르왕이다. 예,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좀 다른 그 번지수가 바로 이 수르왕인데요. 그 수르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를 가장 먼저 들고 온 우리나라의 조선반도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이 수르왕의 뿌리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현재 김해 지역에 이들이 정착한 것은 아니고요. 가야 세력이 다른 데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착되었다는 것이죠. 예, 거기가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가야 육구, 신라 육촌이 다 같은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샤먼들이고요. 가야 육국도 샤먼이 나라고요. 신라 육촌도 샤먼이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에는 제사장 계급이 있고요. 제사장 계급이 바로 우리가 마리깐, 이사금, 차차웅 이런 부분이고, 나중에 샤먼 이데올로기와 불교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으로 한판 붙는 것이 바로 2차 돈의 순교죠. 2차 돈의 순교를 통해서 결국 불교가 승리함으로써 그 잔존 세력들이 보따리 사가지고 일본으로 튀은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는 바로 불교 세력도 우수하지만 뛰어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신도가 많은 이유가 바로 샤먼 이데올로기의 이동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질 수가 없고 식민사고에 빠져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사관에 찌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사를 복원하지 않았고, 한국사를 복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복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을 복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화를 뭐냐면 징검다리를 놓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국 강삼 박사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대구 수원계 박민우 선생님의 도움으로 오늘날에 7, 8년 동안에 단 하루도 걸리지 않고 황구무용사를 복원하고 환구무용사에 징검다리를 놓고 태고사를 재발견해서, 우리가 율곡 이준희 선생님이 서신말이 상고사의 재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태고사의 재발견에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사를 복원하여 한국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우리말과 글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민주주의에 내답하는 일이 우리의 샤먼의 후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아주 넋두리식으로 한번 저 얼굴을 이거 런닝 것만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대충 하고 지금 눈곱도 끼는데요. 오늘 이런 주절주절 강의를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